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제 지식의 문제인데요. 지식이 풍부하다, 지식이 안 풍부하다, 이제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 지식에 유효 주기가 있어요. 그 하나의 지식을 내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은 그 갖고 있는 지식이 유효한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가 뭔가 하면요, 자연과학 계통에서는요, 유효 주기가 얼마인가 하면 18개월이에요. 18개월 지나면은 구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8개월 지나면 구지식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유효 주기가 18개월이에요, 지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이죠. 지식이라고 하던 건지 자연과학 속에서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변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말입니다. 2년 전, 1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게 뭡니까? 사고의 고정관념이죠. 이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리 해석도 마찬가지죠. 교리 해석도요, 딱 고정돼 버리면은요,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교리를 현실에 적용해야 됩니다. 변하는 현실에 적용하는 그 같은 교리 해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복례 제법에서 보여주신 대종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채받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복례 제법에서 우리가 이제 창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성하자고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창립 정신의 다음 과제는 뭔가 하면요, 중앙 총부 건설이에요. 총부 건설을 언제 하셨습니까? 연도가? 예, 원기 9년이죠. 예. 이것은 이제 서기로 하면 몇 년입니까? 서기로. 예. 예, 1924년이에요. 1924년이에요. 그러면 1924년은 이제 뭔 해냐? 장타님 뭔 해입니까? 우리가 뭐 개유년, 정유년, 뭐 개해년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뭔 년이에요, 이거? 다지는 1924년이 이 갑자년이에요. 갑자년이에요. 자,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이 갑자년요. 이 절묘해요. 갑자년. 자, 1924년 갑자년. 자, 이것을 제가 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또 복습 한번 합시다요. 이 갑자는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세 개가 있어요. 자, 상원갑자는 뭐냐면요, 1864년에서요, 1923년, 이게 이제 상원갑자예요. 그래서 상원갑자. 중원갑자는 언젠가 하면 1924년에서
1983년. 60년씩 더 하죠? 60년씩이요. 이걸 중원갑자. 그 다음에 하원갑자. 하원갑자는 1984년에서 여기서 1984년. 2043년까지가 하원갑자다. 자, 우리가 개백의 새시대 말 많이 들었죠? 개백의 새시대, 개백의 새시대. 자, 이 개백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람이 제일 첫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 동학의 최수훈 대신사. 이분이 도통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요, 1860년에 도통을 하셔요. 최수훈 대신사가요. 갖고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요, 1864년에 처형당하셔요. 자,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자,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입니까? 60년에 대각을 하셔가지고 64년에 처형당하시니까 한 4년 지금 활동하셨죠? 도통하신 후에 4년.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 4년 동안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 지방 사는 사람들 이걸 알으셔야 돼요. 1861년에 그러면 도통하신 그 다음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남원, 여기 남원 있죠? 남원 교룡산성. 산성 언제감이를. 20원자 적적할 적자. 언제감에 11월에 같이 들어. 11월. 겨울이죠. 제자 한 사람만 데리고 이분이 뭔가 여기로 오십니다. 이 당시에요, 경주에서 이분이 나신 데는 경주 아닙니까? 경주 용담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다 못 가보셨어요? 아니, 지탄도 못 가셨어요? 금성님도? 아이고, 용담들, 아이고, 정말 용담을 안 가보셨어요. 아이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하고 잠은 어디 자는가 하면요, 제가 지난 한옥 무초 지선상에서 자고. 용담. 아니요, 경주 가면 용담이 있다니까요. 그거 대수훈 세인사가 거기서 나시고 거기서 도통하셨어요. 근데 도통하신 애가 1860년이라니까요. 그리고 도통을 하시고는요, 숨어가지고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남은 결혼산성 언저감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저녁에 뭔가 하면요, 목검을 쳐요. 시호시호 제시호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좋은 세상 온다, 좋은 세상 온다, 좋은 세상 온다 하면서 그 달밤에 말입니다. 거기서 목검을 치는, 건물을 치는 거예요. 목검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룡산성에서 그 30대의 젊은 처제 이번에 오셔가지고 남원에 오셨다니까. 전라도를. 그래서 그 경주에서 전라도 남원까지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쉬운 일입니까?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왜 전라도를 찾아오셨어?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라도 찾아오신 거거든요. 전라도는 어떤 땅이냐? 개백의 실제적인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전라도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만 이제 근황론이니 동학의 모든 가사들을 어디서 쓰는가 하면요, 남원 교론상성 언제가면서 쓴다니까요. 그래서 개백의 새 역사를 말입니다. 이 양반이 적어서 이어 오셔가지고 전라도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몰랐죠? 자, 이래가지고 1984년에
대구 감령에 끌려가셔가지고 처형당하십니다. 목을 끊어버립니다. 3번을 때리도 목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망나니가 이게 칼춤을 추다가 이게 탁 치잖아요. 3번을 치도 안 떨어지니까는 망나니한테 네가 나한테다가 내 목을 친다고 허락을 받고 치거라. 그러니까 망나니가 술을 먹고 말이죠. 제가 목을 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치라. 이 말이 떨어지고 딱 치니까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가 쏟았다가 흰 피가 말이죠. 팍 쏟아. 이렇게 84년에 처형당하십니다. 그 다음 2번째 나오신 분이 누구죠? 최재우 다음에요. 예, 정산 천사. 정산 천사. 자, 이분은요, 도통을 언제 하시는가 하면요. 정산 천사님 도통 1901년에 하셔요. 이게 어디서 하시는가 하면 장소는요, 이 구이 가면은 모악산에 대원사 있죠? 대원사 가보셨어요? 또 안 가봤죠? 가봤어요? 이건 금성이 가봤어? 가는데 대원사 정산천사 도통한 데는 알았어요? 여기서 도통을 했어요, 양반이. 자, 여기서 도통을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요, 1909년에 돌아가시죠. 몇 년 안 되죠? 그냥 돌아가시죠. 화천했다. 자, 이번의 활동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모악산, 예, 금산산, 모악산. 이건 모악산이에요. 주 활동 무대가요. 그래서 개벽의 2번째 역사의 주 무대가 어딘가 하면 모악산을 중심으로 했고, 이 전라도 아닙니까 또? 맞죠? 전라도가 대단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동학은 어디서 납니까? 혁명이. 고부에서 나잖아요. 동학이요. 자, 이 지금 수은 대신사가 말입니다. 낙인은 경상도에서 나시는데 그 이념을 사회화시킨 곳은 어디냐? 그 최재우 대신사의 말이죠. 이념과 사상,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이념과 사상을 현실에 적용시켜가지고 이념화된 데는 어디냐? 고부예요. 정읍고부라니까요. 정읍요. 자, 정읍고부에 항토현 가보셨습니까? 항토현도 안 가봤구만. 참말로 깝깝하네요. 한번 가야 돼요. 황토현. 그거 가가지고, 아니, 뭐, 맞아. 정읍에 가면, 천변에 벚꽃 많죠? 그것만 보고 왔지. 황토현. 그가 말이죠. 고부 군수 최병갑, 조병갑이죠. 조병갑이.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폭정에 시달려갖고는 거기서 농민운동이 걸기를 했잖아요. 이 걸기를 해가지고는 제일 먼저 이긴 데가 황토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장성, 영광, 주위로 김제 쫙 퍼져갖고 말이죠. 전라감령을 무혈 입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내가 이 동학농민혁명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양반이 나와서 활동할 때 동학이 터진 거예요. 이때 동학이 난 거예요. 이 양반이 뭔가 하면 동학에 가면은 동학은 실패한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요, 동학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학이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실패하는가 아십니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예, 자,
우금치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거 유명한 데입니다. 이거요. 우금치곡이. 이거 어떤가면 요 지금 우리가 KTX 타고 가다가 보면 왜 그 터널 많죠? 요 공주 지나서 오송 가기 전에 터널 많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봐야 돼. 그거가 우금치고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금치고개만 넘어가면은 충청도예요. 충청도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 한양 도성으로 가는 거다 이 말이죠. 농민군이 여기를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사람을 이걸 농민군을 진압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끌어들입니까? 외세를 끌어들이죠.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본 신식 조총을 가진 사람들이 우금치 고개 위에다가 이렇게 갖고 고개 올라오면은 팡 쏴요. 그러면 총 맞고 따르르 굽어져요. 근데 이 양반들이 전부 농민군들이 뭔가만 궁궁 어를 부적을 다 찼어요. 그 부적을 차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부적을 차면은 오던 총알이 비껴간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종게 옆에 쓰러지잖아요. 저놈 부적 안 찾는가 봐. 나는 부적 찼은 게 괜찮아. 그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당한 거예요. 또. 나중에 말이죠. 쓰러진 사람을 확인을 하는데 부적의 정중앙을 총알이 팍 차고 지난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동학농민군 혁명의 부적에 대한 신앙이 일시적으로 싹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악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도 이게 1901년에 도통하시고 1909년에 돌아가시니까 몇 년입니까? 뭐 많아 10년 아닙니까? 자, 10년 만에 돌아가시버려요. 자, 10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셨던 이 시기는 여기에 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상은갑자죠. 맞죠? 상은갑자입니까? 맞죠? 이 상은갑자 여기에 이 두 분이 활동하신 거예요. 활동하시면서 앞으로 후천개백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하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후천개백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예언을 이분들이 말이죠. 상은갑자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언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러면은 중원갑자 실제로 말이죠.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죠. 선천이 있고 이 기점이 어디냐? 장탄이 기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중원갑자의 갑자년이에요. 중원갑자의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중원갑자의 갑자년 그 해 자시, 갑자년 정을 초하로 자시, 그게 뭔가 하면요, 선천과 후천이 갈리는 개벽의 기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 확실히 알아놓으세요. 선천과 후천이 갈리는 기점이 어딘가 하면요, 중원갑자의 갑자년 정을 초하로 자시. 자, 자시는 몇 시입니까? 예, 11시에서 1시 사이에요. 그 11시에서 1시 사이가 말입니다. 선천과 후천이 갈리는 기점이다 이 말이죠. 그 기점이 되는 그 해에 대종사님께서 뭘 하셨느냐? 중앙총부를 건설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불법연구의 간판을 처음으로 여기다 걸었어요. 1924년이에요. 그때가요.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24년이요. 자, 이게 절묘하게 맞추신 거예요. 대종사님. 이게 희한하죠. 보세요. 이분들은 말입니다. 상원갑자에서
후천개벽의 좋은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언만 하셨고 가셨어요. 이분들이요. 가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요, 중원갑자 중앙총부 건설을 1924년 갑자년 그 해에 원불교 중앙총부를 여기다 그 여시고 교단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 이 말이죠. 교단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앙총부 건설에서 우리가 그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될 정신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저는요, 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에 철저해야 된다. 그 시대 정신은 뭔가 하면 개벽의 새 시대. 새 시대 정신이다. 과거 선천의 낡은 시대의 의식사고를 버려버려야 돼요. 그 의식사고를 갖고 있는 한은 말이죠, 개벽의 새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버려버려야 된다. 그때 시대 정신에 철저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열린 정신이에요. 총부를 열었잖아요. 총부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중앙총부는 왜 어두겠냐? 만생력을 향해서 열은 총부입니다. 맞죠? 한두 사람의 총부가 아니에요. 중앙총부는 말이죠, 세계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어진 총부다 말이죠. 그래서 열린 정신을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항상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린 생각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요,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요, 이게 자꾸 이제 그 개념화되면요, 사고가 자꾸 고착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라는 것은. 자, 우리 창립정신에서 아낀다. 아끼는 거는 창립정신에 맞죠? 건금저축 해가지고 저축조합 할 때 진짜 얼마나 아꼈습니까? 허례 폐지하고 술, 담배 참고 그 돈 저축해갖고 우리가 저축조합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최초의 교단의 형성은 어떻게 되냐면 저축조합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저축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아껴가지고 조합금을 낸 것이지.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창립정신이죠. 아껴갖고 조합금 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끼는 것은 좋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아끼는 것은 좋은데 아낄 것을 아껴야지, 안 아낄 것을 아끼면은 잘못됐죠. 안 아낄 것을 아끼면은요, 저 손해 많이 봅니다. 왜 손해 보는가 하면요, 오늘도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잖아요. 뭔 손해 보는가 하면요, 제 기가 다 빠져요. 맞죠? 제 기가 다 빠져요. 근데 나는 기 빠지고 한다니까요. 왜 하느냐? 이건 아낄 때 아니잖아요. 아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안 아낄 때예요. 그러니까는요, 쓸 때 과감하게 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는 진짜 아낄 때는 아껴야 돼요. 자, 아끼는 거, 아낀다. 그래서 열자 이 말이죠. 그래서 교당도 열어야 돼요. 교당을 열어야 합니다. 교당이 닫혀 있으니까는요, 닫혀 있으니까 교당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당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을 열자. 이게 뭔가 하면요, 중앙총부 건설에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창조적 개성이다. 정신의 창조적 개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정신의 마지막입니다. 정신의 마지막. 이제. 자, 이 정신의 마지막이요.
창립정신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개미 열반을 보여준 열반상에서 보여주신 정신이에요. 자, 이제 열반상에서 보여주신 정신인데, 저는 이 정신을 오늘 이제 지금 이 강의에서요, 이게 이제 창립정신을 우리가 열반상에서 어떤 정신을 우리가 채봐야 되느냐. 그래서 무아봉공, 무아봉공의 극치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개미 열반을 하시는 그 열반상에서 우리가 그 전성해야 될 정신은, 창조적 개성은요, 무아봉공, 무아봉공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에서 채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뭔 내용인가 하면요, 그냥 대종사님의 열반은 아주 평범하신 열반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열반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열반. 이것이 뭔가 하면요, 가장 비범한 열반. 최고의 극치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종사님께서 개미열반에 보여주신 그 정신은 말이죠, 인간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극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의 극치를 말이죠, 개미열반상에서 평범한 열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죠. 너희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 하는 정신을 대종사님께서 개미열반상을 통해 갖고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열반 하신 해가 몇 해입니까? 예, 1944년 3년이에요. 5월 16일 법회. 예? 예, 그러셨어요? 예. 예. 자, 5월 16일 법회. 그때는 6일 법회입니다. 6일, 16일, 26일 이렇게 보는 법회예요. 이게 5월 16일 날 법회를 보러 대종경에 나오죠? 오십니다. 어디 가면 총무 대각전에서 법회를 보시겠죠? 여기 오시니까 대각전 앞 보니까 요즘 종광이 있는데 소나무밭 있죠? 그 소나무밭에 아들이 뛰어놀았어요. 뛰어놀다가 한 아이가 대종사님이 나타나시니까 차렷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렷 경례하니까 탁 얘기했어요. 자, 그 모습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경례를 받으셨어요. 받고 들어가셔가지고는 내가 오는 길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라. 저것들이 아무것도 철 모르는 것들이 그냥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를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나애가 딱 군호를 하며 전체가 딱 일정하게 하는데 그게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다. 제자가 커서 스승이 된다. 너희들도 말이죠, 어서 공부해가지고 스승이 되거라. 생사가 급하니 나태하지 말고 공부하거라 하는 생사법문을 5월 16일 법회에서 설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설법이시에요. 자, 이렇게 설하시고 그날 점심을 잡수시는데 상추쌈을 잡수시거든요. 그래갖고 병환이 나셨어요. 저 병환이 나셔갖고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미 당신은요, 자, 왜 이때 했냐, 요 시대적 상황을 조금, 제가 한경영 목사 그거 얘기했죠? 아니, 100주년 기념대회 때 숭실대학에서 했는 거 안 들었어요? 한경영 목사 100주년 기념이, 한경영 목사,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영 목사 있죠? 그분 100주년이 우리 대산종사님 100주년하고 똑같은 해예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기독교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타종교인들을 초청해서 한경영 목사 충고하면 20분씩 듣더라고요. 그거 저를 오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갔어요. 원불교 대표로 제가 가고 불교 대표로 월주스님 있죠, 여기요. 금산사 월주스님. 그리고 이제 천도교 주교가 하나 오고 이제 학계 대표 천도교 교령이 오고 학계 대표로 손봉호 교수가 왔어요. 손봉호 교수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타종교인들은 다 한경영 목사 좋은 점만 얘기했어요. 근데 손봉호 교수가 딱 올라가더만도 좋은 점 얘기하고 나니까 아쉬운 점 두 가지, 약점 두 가지예요. 한경영 목사 약점 두 가지. 첫째 약점, 영락교회를 대형화교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매몰되는 시초이단초를 한경영 목사가 제공했다. 영락교회를 대형화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한경영 목사의 엄청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숭실대학에 한경영 목사 기념관인데 500명이 말이죠. 원로 목사들이 꽉 찼어요. 남자들.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다. 엄청난 잘못이다 이것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대종사님 대종사님도 신사참배하라고 압박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기 위해서 사진, 기념사진까지 다 촬영하셨어요. 그리고 국민복 입으시고 모자도 쓰시고 그리고 찍으신 진영이 있거든요. 그것이 초대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어디 가냐면 부산을 가셔요. 초량교단을 가셔요. 그래서 부산 가셔가지고 연락선만 타면은 일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신사참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를 안 가시고 안지를 핑계대고 그냥 오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1943년 5월 16일 체조 마지막 생산법문을 설하시고는 6월 1일 그 해 열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는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왜 열반하셨느냐? 43년 6월 1일에 왜 열반하셨냐? 대종사님은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지켜주시기 위한 선택적 열반이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택적 열반. 이게 뭔 말입니까? 당신 스스로가 선택했어요. 스스로가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 그래서 당신의 생명과 교단의 순수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당신의 생명과 교단의 순수성. 당신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열반하시버려요. 돌아가시버려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일제가 뭔가면요. 불법연구회 총재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불법연구회 망한다. 그리고 탄압을 중지한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16일 날 이렇게 하셔가지고 생사법문 하시고는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나 같으면 병원 입원 시키려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장사님도 그러겠지. 당신이 이미 말이죠. 결정 난 거요. 열반이. 결정 났는데 병원 입원하자고 하니까 입원하셨어요. 아무 저항 없으시고.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마지막 그것이 붕사님인데 얘기했죠? 마지막 6월 1일 날 병원을 가셨대요. 외주부님이 붕사님이. 그러니까 대중 들어가니까 입구에 제자들이 막 슬픔에 잠겨가고 있더래요. 어쩌시냐고. 위중하시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당신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대. 그는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데 총부의 조실에 계시던 모습이나 똑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면 아이고 대종사님 깨병하시네요. 멀쩡하신 어른이 괜히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그러시네. 저 사람 봐라요. 사람 고추게 생겼구만 그러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래요.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대답을 하시고 나오려고 하니까는 잡으려고 하시더래. 근데 저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셔버렸어. 그때 내가 이게 저 봉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뭔 말씀하시는가 내가 듣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뿌리치고 나오셨어요. 그 나가고 거기 병원에서 경찰서까지 몇 걸음 안 됩니다. 딱 병원에 도착하니까 불법연구회 총재 열반하셨다. 경찰서에 연락이 딱 와야 되래요. 멋지죠? 이렇게도 열반하시버립니다. 자, 부처님 보세요. 얼마나 내가 녹양으로부터 발자이래까지 일찍이 한 법도 서른 법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뭐라 그런가? 십자가에 달서 내가 전에 얘기했죠. 얄리 라마사박담이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성자들은 돌아가실 때 무아가 돼서 돌아가셔요. 자기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한 무아하고 대평범 속에서 말이죠. 이미 당신은 말이죠. 선택적 열반을 다 6월 1일 날 다 정해놓고 하셨다니까. 근데 입원하자고 하는 거예요. 입원하시고. 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런데 당신이 열반 안 하시면은 불법연구의 순수성을 못 지켜주시니까 열반하시는 거다. 자, 무아봉공. 이거 극치예요. 무아의 극치다. 제가 건강경 이야기하면서 건강경의 극치는 뭐하라 그랬죠? 건강경이요. 자, 그래서 우리 수행의 극치는요. 수행문 교리를요 도사로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니 수행문 교리 너무 빨리 가셨어요. 수행문 교리를 우리가 도사로 잘하면 수행문의 아주 진공묘유의 수행문 교리도 그랬죠.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래서 이 수행문 교리 삼학팔조를 잘 우리가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무시선 무처선이 돼요. 맞죠? 이 극체요.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학팔조의 종합적 실천의 모습은 무시선 무처선이다. 근데 교리도에 나타난 이 무시선 무처선에서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한 단계 무시선 무처선에서 한 단계 들어간 단계가 뭔 단계냐? 그것이 무아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수행의 극치다 이 말이죠. 자, 신앙의 극치. 사언사요. 실천을 하면 뭐가 됩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되죠? 그렇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말이죠. 신앙문의 극치예요. 근데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들어가는 경지가 뭐냐? 본공이에요. 자, 본공을 우리 대산용사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본의 길 그러셨어요. 본공은 본공을 설명하시기를 대산용사님 이게 법문입니다. 본의 길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의 핵 그러셨어요. 본의 핵. 그래서 본공은 본의 핵이에요. 사언본의 핵은 본공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가는 정 오는 정. 정을 먼저 줘야 된다. 자, 우리 정 먼저 주기 운동합시다. 정을 먼저 주자 이 말이죠. 주면은 정이 옵니다. 맞죠? 가는 정 오는 정. 인정이 메마른 이 세상에 새도덕을 전해준다. 멋지죠? 이게 본공에 대한 대산종선의 법문 말씀이세요. 본공. 자, 수행의 극치는 무하고 신앙의 극치는 본공이다. 자, 이 본공하고 무아하고를 합치면은 뭐가 됩니까? 무아본공이죠? 무아본공이죠.
자, 무아봉공이다 말이죠. 그래서 정전, 교의편, 4대 강령 마지막이 뭔가 무아봉공이에요. 정전, 교의편 마지막이 제7장 4대 강령이고 4대 강령의 마지막이 뭐냐? 무아봉공이에요. 정전, 교의편 가장 마지막을 무아봉공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개미 열반을 통해 가지고 열반을 통해서 무아봉공의 실체를 평범한 열반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셨다.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개미 열반에서 받들어야 될 그와 같은 정신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도 무아봉공 합시다. 이게 말입니다요. 그게 신앙의 극치, 수행의 극치라니까요. 무아봉공은요. 그래서 그 극치를 대종사님께서는 열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대평범 속에서 가장 비범한, 가장 특출한 그와 같은 열반상, 열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신 어른이 대종사님의 개미 열반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무아봉공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제 정신 다 끝났습니다. 정신을요. 그래서 우리가 창립의 과정 속에서 쭉 보여주신 말이죠. 이런 그 정신들을 우리가 이어받는 그와 같은 대제가 되고 그 대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 초창기 대종사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정신을 말이죠. 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이제 되도록 제가 이제 쭉 그 참 과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 정신에 대한 것을 이제 대충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통영 경문인 이런상 이제 서문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영 경문 하나하나씩을 이런상 서문 반야신경 이제 그 참회문 뭐 이런 것 우리가 의식에서 사용되는 그 경문들 있죠. 이런 경문들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감사합니다.